김민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이 뭔가요? 북중 정상회담입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배우자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오늘 정오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 일정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솔주 여사가 공항에서 직접 영접을 했고요.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서 당 핵심 간부들 역시도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 수청됐다고 한때 보도됐던 김영철 부위원장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바쁜 사람인데요. 숙청됐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예.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와 함께 군 공연을 관람하는 자리에 나타난 데 이어서 오늘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영접 행사까지 나타난 거죠. 이외에도 이제 박봉주, 리용호, 리수용, 최위, 김수길, 리영길, 노광철 등의 이 북한의 당정 군의 핵심 인사들이 다 같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같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숙청이나 실각설의 근거는 더 희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의전을 상당히 자세하게 그리고 대대적으로 챙긴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군중이 나와서 꽃다발을 흔들고 환영구호를 외치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요. 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 오토바이 경호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카 퍼레이드로 평양시내 금수산 태양공정 광장으로 이제 쭉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거리에 환영 인파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이런 모습들도 이 중국의 관영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외국 지도자 환영 행사를 연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강력한 의전을 좀 챙긴 그런 모양새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중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한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오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길 바란다라면서 공동 관심사와 양국 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중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 모두 각자의 이유로 지금 미국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미 전략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반면 또 북한이 어떤 비핵화 관련해서 일종의 미국을 향한 양보안 이런 것들을 중국에 전달을 해서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 북중회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 이 북중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는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현지 시간 19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싱크탱크의 행사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스티븐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에 좀 북한이 응해야 된다라면서 북미 양쪽이 협상에 있어서 유연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약 4시간 후에 미 재무부는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회사인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좀 압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방북으로 인해서 비핵화 협상 구도가 상당히 더 복잡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더 적극적인 이런 대책 수립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어떤 내놓은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 중국이 앞으로 평화 협정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현재의 남북미 3자 구도의 어떤 비핵화 협상을 4자 구도로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는 아예 어떤 미국하고 협의를 전제하지 말고 선 조치를 일단 한 다음에 미국하고는 후에 협의할 수도 있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대책을 모색을 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부 관료들을 좀 꾸짖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관료들을 꾸짖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 통일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축사만 하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이걸 놓고 이제 비유적으로 좀 비판을 한 거죠. 통일부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는데 통일부 장관이 축사나 하고 다녀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통일부 장관 할 때는 매주 회담 준비하느라 바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뭔가 솔직한 논의들을 통일부 장관 중심으로 좀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이런 좀 고언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뭔가요? 막말과 통합입니다. 막말과 통합.
어떤 소식이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더 낮춰서 다른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내외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해명을 했다고 하던데요. 오늘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기업인들이 스스로의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한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부작용을 얘기한 것이었다라면서 결국 최저임금을 지금 급등시킨 정권이 책임질 문제인데 자신을 공격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근데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같은 당 안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답지 않게 쓴소리를 했는데요. 오늘 페이스북에 내 외국인의 임금차별 정책은 근로기준법 및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국수주의적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주의의 기본 정신은 자유시장 경제이고 자유한국당의 기본 정책도 자유시장 경제주의라는 것을 숙지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황교안 대표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죠. 어제 하태경 최고위원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깎으면 내국인 청년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같은 보수 정치 세력이라도 한쪽은 좀 국수주의적인 이런 이 생각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중도적인 느낌을 주는데 치중하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이슈에서 이런 보수 정치에 대한 차이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대한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